지난 시간에는 대규모 트래픽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에 있었을 때 캐시 마이그레이션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던 점은 이제 확장성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추가를 하거나 노드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 노드를 이제 실시간성 서비스에 영향 없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컨트롤할 수 없었던 시스템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이제 확장성이 결국은 부족해서 생겨난 이제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싱 알고리즘에는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여러 알고리즘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했기 때문에 스케일링에 따라서 이제 확장이 되더라도 동일한 노드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컨시스턴스 해싱 방식을 도입하기로 저는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이 컨시스턴스 해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시스턴스 해싱의 특징을 아주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유저의 요청이라든지 외부로 들어오는 요청을 고르게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이 되더라도 요청을 동일한 노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항상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장치로 이 해싱을 해서 이제 고르게 이제 요청을 분산하겠지만은 이 영상에서는 컨시스턴트 해싱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시스턴트 해싱은 직역을 하자면 일관적인 해싱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컨시스턴트 해싱은 일반적으로 이제 요청이나 데이터를 서버에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로드 밸런싱이 필요한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이 먼저 컨시스턴시 해시를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컨시스턴시 해시는 기본적으로 이 해시 링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이제 영상을 봐주시면 되는데, 이 해시링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데이터 구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이 링 개념을 어,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서버가 링 주위에 분산돼서 저장된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앞서 이제 해시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정 이제 식별자나 어떤 키 값을 기준으로 해싱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나서 2의 32승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기반으로 이제 키 값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런 가정을 먼저 하고 나서 키 리밸런싱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서버 위치를 이제 찾기 위해서는 고유 번호를 이제 해시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이 2의 32승 안에 해당되는 서버 대수나 어, 숫자를 가지고 이제 포지션, 그러니까 키 값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위치에 이제 키의 매핑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K1이라든지 K2, K3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키와 동일한 해시 값을 갖는 서버에 이 키를 매핑하게 되는 건데요. K1 같은 경우는 가장 인접한 노드를 머신1이 되는 거고, K2 같은 경우도 이제 머신1, 그리고 이제 K3 같은 경우도 머신3, 그리고 K4 같은 경우도 이제 머신0, 이런 식으로 실제 노드에 이 키 값이 매핑이 돼서 요청이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들어오면 이제 골고루 매핑이 돼서 요청이 골고루 분배가 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이 키 해시 값이 어떤 서버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계 방향으로 이제 키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 K1은 사실은 이것과 이제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머신 1에 매칭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 컨시스턴스 해시의 특징상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가장 인접한 노드를 찾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렇게 머신 1으로 매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케이트 같은 경우는 인접한 노드가 당연히 머신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핑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링에 이 새로운 서버를 추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운 서버를 추가한다고 가정하고 이제 머신 거라는 이제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버 0과 1 사이에 이제 매핑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서버를 추가했을 때 모든 키 값을 다시 해시할 필요가 없고 이 서버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해시 값만 계산을 해서 매핑이 되게끔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K1으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머신 1으로 요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머신 4로 이제 요청이 돼서 결국은 새로운 노드가 추가됐을 때 좀 더 골고루 분산되게끔 하는 것이 이 컨시스턴트 해싱 방식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구현 단계에서는 좀 더 복잡할 수 있겠지만 기본 개념만 여기서는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만 이제 유의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시링에서 지금 이제 서버가 추가가 됐으니까 서버를 제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해시링이 있을 때 이 머신 2를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면은 머신 2가 이제 노드가 죽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버의 업데이트 특성상 뭔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제 롤백을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머신2를 이 해시링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컨시스턴스 해시에서는 이 노드가 제거가 되고 K3로 요청되는 노드가 원래는 머신2로 요청이 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 있으니까 이 K3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다음 인접한 노드인 머신 제로에 이제 할당이 돼서 현재 해시링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고르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고르게 분포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이미지 이제처럼 이제 균일하지 않은 형식으로 요청이 분포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의 이런 해시링에서 여기에 인접한 노드들이 다 그냥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 특정 아까 그 해시 함수에 의해서 이 해시로 이제 요청이 몰리게 되는 알고리즘 해싱이 돼서 어, 분포가 잘못되거나 이런 균일하지 않는 분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의문을 던져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상의 노드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좀 더 균일한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리밸런싱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 단어가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여기 사이사이에 이제 죽었었던 뭐 노드들이나 그런 메인테넌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기존에 남아 있는 이제 머신 제로와 머신 1을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해시 함수로 계속 넣어서 해시 함수로 해시되게끔 값을 넣어서 이 컨시스턴스 해시에서 어 이 키에 매핑이 되도록, 각각의 이 키에 매핑이 되도록 계속 넣게 되는 겁니다, 이 해시링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여기 자리에 있었던 머신 1과 머신 제로가 이제 골고루 분산되게끔 하는 거죠. 뭐 요런 식으로 들어가거나 요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서 인접한 노드에, 여기에는 처음에는 여기에 있었지만 여기에도 위치할 수 있게 되고, 머신 1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또 추가가 되거나 해서 결국은 어 버추얼 노드, 즉 이제 V노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노드가 복제해서 컨시스턴스 해시 값으로 해시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균일한 분포도를 갖도록 리밸런싱 작업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보통 캐시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카산드라에서도 이 컨시스턴스 해싱을 사용해서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웹 캐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애초에 개발이 됐고요. 캐시 노드 추가하거나 삭제와 상관없이 결국은 이제 높은 히트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사용자가 접근했을 때 이 캐시의 히트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당연히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고, 정말 이제 알짜배기인 캐시들만 남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컨시스턴스 해싱을 저는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컨시스턴스 해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왜 컨시스턴스 해싱을 사용을 했고, 컨시스턴스 해싱이 어떤 구조로 균등하게 배포가 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캐시 서버에 클러스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탄력적으로 확장이 되거나 이제 축소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크리스마스나 새해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더 버스트한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서버를 추가하거나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캐시 서버에 대한 집합이 있어야만 기존에 이제 클러스에 추가하거나 삭제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엘라스틱한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이 분할해서 컨시스턴스 해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셔닝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할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균일한 배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고가용성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컨시스턴스 해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이 컨시스턴스 해싱으로 적용을 했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